우리나라를 뒤흔든 3대 유사과학. 선풍기를 들고 자면 질식한다. 선풍기 호흡설. 고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물분자가 만물 의사소통설. 더 소심하네. 혹시 A형? 혈액형 성격설? 이 중 가장 핫했던 건 단연 혈액형이죠. 친구들끼리 혈액형을 맞춰보는 건 일상이고 혈액형 만화나 궁합 같은 2차 창작물도 넘쳐났으니까요. 그야말로 온 국민이 혈액형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MBTI가 이 자리를 완벽히 차지하면서 잊혀진 고대 역사가 되었지만요. 이 혈액형 성격학은 1927년 일본의 심리학자 후루카와 타케지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계의 반발을 받으며 잊혀져 갔지만요. 그런데 1970년대 노미마 사이코라는 작가가 혈액형 인간학이라는 시리즈를 내면서 뜬금없이 이 이론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후 혈액형 성격학은 큰 유행을 탔고 어찌저찌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게 된 거죠. 하지만 혈액형 성격학은 우리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역시 미신을 잘 믿는 나라들인가. 그렇다기에는 서양권 사람들도 별자리나 타로를 믿잖아요. 그 이유보다는 애초에 우리나라나 일본이 혈액형을 믿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A형, B형, AB형, O형이 나름 골고루 있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거의 모두가 O형이라고 해요. 유럽 국가는 A형과 O형이 대부분이고 B형과 AB형은 드물죠. 이런 지역에서 혈액형 성격학이 자리 잡기는 힘들겠죠. 의문의 원주민 성격 똑같음. 이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RH 혈액형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국제수혈학회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47개의 혈액형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잖아. ABO나 RH 외에 켈, 더피, 키드, MNS 등이 있죠. 이게 뭐야? 진짜 낯설죠? 이런 혈액형들은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병원이나 혈액은행, 이식 전문 기관에서나 확인하거든요. 사실 병원에서도 이렇게까지 검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럼 왜 저 두 개만 유명해진 거예요? 얘네들이 수혈 사고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ABO식 혈액형이 맞지 않는 피를 수혈하면 즉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RH 혈액형도 두 번째 수혈부터는 매우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요. 반면 나머지 혈액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 주범들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교육하다 보니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그건 그렇고 만약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RH 플러스 A, 헬 마이너스 더피 A 플러스 B 마이너스 JK A 플러스 B 플러스 MN형이야. 라고 해야 한다면 좀 멋이기 하죠. 미국 스타벅스 주문인 줄 덜덜? 그런데 혈액형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면역이에요. 면역은 우리 몸이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나쁜 놈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을 알아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세포들끼리는 일종의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수상한 세포가 있다? 그럼 미문이 세포 맞음 신분증 까보셈 하는 거죠. 이때의 신분증은 세포의 표면에 볼록 튀어나온 응집원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이 응집원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신분증을 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 여러 정보가 있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로 ABO, RH, 더피 등 다양한 응집원 정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걸 인식해 이 세포가 아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ABO식 혈액형으로 예를 들면 응집원 A가 있으면 A형, B가 있으면 B형, A와 B가 둘 다 있으면 AB형, 아무것도 없으면 O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A형의 사람이 B형에게 수혈을 받으면 A형의 몸속에서는 뭐야 이 처음 보는 응집원은 저기다 공격 이런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혈이나 장기 이식을 할 때 혈액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O형은 다른 혈액형한테도 수혈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O형은 아무런 응집원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 근데 저 진짜 여기 세포 맞아요. 웃음. 하는 느낌이에요. 20개 수상한데 증거가 없군. 그런 이유로 혈액형을 확인할 시간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는 일단 O형 적혈구를 넣어줍니다. 잠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럼 계속 O형을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O형 혈액형은 귀하거든요. 여기저기에 쓰다가 정작 O형 환자에게 줄 피가 없으면 큰일이고요. 또한 O형 적혈구만 걸러낸다고 해도 항체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O형 적혈구는 임시 방편일 뿐 혈액형이 파악되면 바로 같은 타입의 혈액형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점은 세균이 우리의 응집원을 위조한다는 거예요. 마치 신분증을 위조하듯 가짜 응집원으로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런 모방범은
혈액형은 주로 우리의 장 안에서 살고 있는 공생세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해롭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혈액형 모방범보다 혈액형 공격범이에요. 병원체는 우리의 몸에 침입한 뒤 세포를 감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세포가 순순히 들여보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병원체는 도둑이 자물쇠를 따고 들어오듯 우리의 응집원을 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전 인류가 하나의 자물쇠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자물쇠를 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우리는 전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인류는 다양한 종류의 자물쇠, 즉 다양한 응집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혈액형 종류가 이렇게 많아진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오랜 기간 싸워오면서 생겨난 결과인 거죠. 그리고 도둑마다 잘 따는 자물쇠가 있고 따기 어려워하는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병원체마다 선호하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경우 A형을 좋아하는데요. 얘는 위장에서 발견되며 염증과 궤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A형은 위암이나 췌장암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얘는 O형에 침입하는 건 어려워하거든요. 따라서 O형에서의 발병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O형은 말라리아에도 강해요. 감염 빈도도 낮고 걸린다고 해도 증상이 비교적 약합니다. 앞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대부분이 O형이라고 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에도 O형이 많고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말라리아가 창궐했던 지역에서 O형이 자연 선택을 통해 살아남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로바이러스, 코로나 등에서 혈액형에 따라 감염 정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혈액형은 감염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대사에도 영향을 줘요. 먼저 A형의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해요. 소심해서요? 아니요, A형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거든요. 또한 AB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혈전이 생기기가 쉽다고 해요. 이에 따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죠. 더불어 기억력에 대한 문제를 겪거나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형과 B형은 E형 당뇨병이 잘 생긴다고 하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경향이 관찰되는 거지 절대적인 법칙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O형은 뭘 안 걸리네요? O형은 아무런 응집원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응고될 확률도 낮고 병원체가 침입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역시 O형이 짱이군. 대신에 출혈이 큰 상처가 나면 다른 혈액형보다 더 위험해요. 2021년 일본에서 중상외상자 901명을 분석해봤는데 O형 환자의 사망률이 다른 혈액형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뭐든 장단점이 있구먼. 자, 그런데 혈액형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곤충,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다른 동물들도 혈액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의 혈액형은 DEA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20가지 이상의 혈액형이 보고되어 있지만 이 중 7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는 DEA 1형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고양이에서는 A형, B형, AB형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아쉽게도 이름만 비슷하고 인간의 ABO와는 완전 달라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A형이고요. 브리티시 쇼테어나 데본렉스 등 일부 품종에서만 B형이 관찰됩니다. AB형을 가진 고양이는 아주 희귀하고요. 한편 고양이와 달리 우리와 비슷한 ABO식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는데요. 바로 영장류입니다. 침팬지는 A형과 O형만 존재해요. 긴팔원숭이는 A, B, AB가 골고루 있는데 O형은 없습니다. 신기하네. 그럼 수혈받을 수도 있어요? 수혈은 어려워요. 앞서 본 것처럼 ABO식 혈액형 외에도 여러 응집원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실제로 동물의 피로 수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걸 보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 사람 피를 수혈받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왜요? 우리가 수혈을 하기 시작한 건 혈액형이라는 존재를 알기 한참 전부터였거든요. 그렇다는 건 수혈할 때마다 목숨을 건 갸차를 한 겁니다. 넣었는데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럼 아이고 틀렸네. 하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와 다행이다. 하는 거죠. 이런 확률형 수혈은 1901년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ABO식 혈액형 체계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혈액형 연구가 진행되면서 ABO, RH를 비롯해 다양한 혈액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놀란 혈액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61년 호주에서 발견된 황금 혈액형이죠. 황금이요? 진짜 피가 황금색인 건 아니고요. 황금만큼, 아니 황금보다도 귀중한 피예요. 이 혈액형의 정식 명칭은
명칭은 RH-널인데요. 해당 적혈구에는 RH 항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네, 완전 좋은 게 RH-널은 모든 RH 혈액형에게 수혈이 가능하거든요. RH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누구에게나 수혈해줄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혈액형입니다. 따라서 세계혈액은행에서 VVVIP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오, 대박이네. 그런데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불행에 가까워요. RH-널은 다른 어떤 피도 수혈받을 수 없거든요. 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RH-널은 지금까지 46명만이 보고된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라서요. 출혈이 있는 큰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피를 미리 보관해 둔다고 하죠. 그런데 이 혈액은 연구하기에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귀한지라 쉽지는 않겠지만요. 오늘은 혈액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피 속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니 역시 생물은 재밌죠? 과도가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